상당히 많이 긴장되고요. 과학은 놀이다 또는 놀이는 과학이다라는 건데요. 일반 우리가 흔히 과학을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과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놀이 속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 그래서 과학을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불의 세계로 안내할 안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교사이면서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제 이름은 원석인데요. 독일어로 억지로 바꾸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오, 놀랍죠?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오늘 무슨 강연을 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인슈타인에게 강연을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고 과학 아인슈타인이 그려져 있는 티를 입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이들 두 명이서 뒤에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한 명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옷 앞에 있는 그 사람 과학자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소롭다는 듯이 선생님 우유 모델이지요. 우리는 이 우유 드셔보셨어요? 자,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우유 모델인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화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수업에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영화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이 들어있고요.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수업이 되었었는데요. 과학을 수업에 사용해서 성공을 했지만 몇 년 가지 않았어요.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이 등장해서 저는 곤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곧바로 게임에 적응했습니다. 방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공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 컴퓨터 게임 속에 녹아 있는데요. 특히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이러한 SF 게임은 게임 내용 자체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가 한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고요.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게임에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다른 것들도 찾았습니다. 패션, CF, 동화 속에 모두 과학적 사실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 속에 과학이 다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속에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바로 놀이가 그 속에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과연 모든 것이 그랬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 TV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는 TV가 엄청나게 필요한 물건이겠지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인 저 사람도 엄청 필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처음으로 TV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저게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일까요? 이 두 가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할 때 꼭 필요한 포크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까지요, 서양에서는 포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포크는 11세기에 유럽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때에도 사람들은 포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닮은 이 불경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제 포크를 사용하게 되자 사람들은 다양한 포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많은 포크요. 저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과학자들도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과학자들도 놀이를 즐기다가 현대 전기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마찰 전기 기구를 만들어내자 놀래 신부라는 사람은 아이를 공중에 매달고 마찰 전기로 대전시켜서 금속 조각이 끌려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바니 같은 경우에는 의사였는데요. 개구리를 해부하면서 서로 다른 금속을 가져갔더니 개구리 다리가 움찔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야기로 나중에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현대 전기 문명은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의 놀이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는 것만 좋아하니까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올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보다 계산이 느린 컴퓨터 쓰시겠습니까? 자, 터미네이터 보냈더니 인간한테 얻어 터지고 와요. 그 로봇 쓰시겠습니까? 그죠? 인간보다 계산이 느린 컴퓨터나 인간보다 힘이 약한 로봇은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만이 문제였지 처음부터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암울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는 겁니다. 노는 거는요, 로봇이 절대로 사람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얘는 노는 로봇이에요. 하는 것이라고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블록을 가지고 놀고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브레시나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노는 것과 완전 놀고 있죠. 그죠? 사람의 노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사람의 노는 것을 로봇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데는 창의성이 필요하거든요. 로봇은 창의성이 없으니까 저 브레시나 로봇은 자기가 놀고 있으면서도 노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로봇이 놀면서 나 놀고 있네 이런 거는 참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그렇죠. 배달 민족이죠. 자, 배달 민족입니다. 가운데 한 글자 넣으시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배달 민족이고, 그리고 먹과 풍류를 아는 민족이라고 교과서에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오늘 노세요라고 얘기하신 거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놀면 안 됩니다. 왜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혼나죠. 도날드덕이라는 과목은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교과서에 낙서하면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아이들 교과서에 낙서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무슨 그림일까요? 와, 엄청난 상상. 이 아이는 계속 오토바이 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놀아야 하는데 놀지 못하게 하니 사실 교과서가 재미없습니다. 교과서는 가지고 놀아야 제맛인데, 그죠? 교과서에 낙서도 하고, 그죠? 저 나무 토막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 나무 토막이 뭐냐면요, 비석치기용 나무 토막이에요. 저렇게 팔아요. 왜 팔까요? 우리 주변에 뭐가 없습니까? 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석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석치기용 돌을 고르고 깨고 하는 공학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모두 다 생략하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세워두고 그냥 넘어뜨리는 것만 합니다. 이게 비석치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석치기의 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돌을 만져보고 돌의 촉감, 돌의 다양한 종류, 돌을 깨트려서 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공학적인 작업이 비석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놀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이 속에 창의성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블록 장난감을 사주세요. 블록 장난감을 사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참 아이가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야,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공부해야지. 창의성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 블록 장난감을 창의성 길러야 된다고 사주었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놀아야 한다는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 인기 과학 서적의 작가이시자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학생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아주 재미있고 알찬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침대만 과학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오늘의 주제인 놀이는 과학이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지금 어머님께서요. 질문이 너무나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까부터 들썩들썩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숙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과학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과학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미있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과학을 일단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요. 과학에 흥미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과학적인 내용으로 다시 거슬러 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은 좋아하는데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러면 일단 게임과 과학과의 연결고리를 이제 놔주면 아이가 게임에서 과학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이 나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과목이다라는 생각부터 해야지 일단 과학이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훌륭한 대답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펼쳐주신 놀이는 과학이다. 과연 학생 평가단의 호감도를 얼마나 끌어올리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강의 들려주신 두 번째 강연 최원석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